제가 이거를 이제 거의 다 읽어가지고 하나 더 찍는데, 지적인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공부와 체력,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이제 꼭지입니다. 부분인데요. 여기 김영민은 작가라고 할까요? 김영민 선생님은 이거를 누구를,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공부하는 모든 사람, 계속 공부하고 싶은, 심지어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바로 공부와 체력이다 라는 거를 저도 40 넘으면서 절감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반찬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두뇌의 중요성에 비해서 체력의 중요성이 이제 좀 간과되어 온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체육 수업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초등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세 번, 3일 정도는 어디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나가서 이제 체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때보단 나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고로 가면서 애들이 입시 이게 있으니까는 은미체, 그러니까 예체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국가적인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고, 공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공부를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부야말로 몸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가령 저 같으면 읽고 쓰는 일이 준데, 눈도 몸의 일부잖아요. 그 눈이 이제 상하니까 오래 못 읽고, 그 다음에 읽어도 효율이 안 오르고 시지각이 떨어지니까 작업 기억도 쇠퇴하고, 이만큼 읽었을 때 이만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회전력이 늦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잡고 쓰기 위해서 이 손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손에 힘이 없어지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인데 거기 여기 관절 있죠. 관절이나 이쪽에 목에서부터 쭉 시작해갖고 여러 신경계 쪽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재미있게 잘 쓰셔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팽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를까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시답잖은 소리나 하는 걸 습관으로 삼아서야 학자의 꼴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단 체력과 두뇌의 활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체력이 딸리면 정신력으로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정신력도 한정 자원이다. 이고요.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정신 자체도 머리와 우리 이게 신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웃음 마크를 딱 써놨는데, 누구는 무슨 뭐 약골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소아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들은 소아암에 걸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게 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다, 일단 장애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무서운 중증 질환도 걸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성년기까지 이루고 이른 이후에도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자만하면 안 된다. 어쨌거나 이제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썼더라고요.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고기든 생선이든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어렸을 때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잘 먹으려면 아무래도 부유한 집이나 복지국가에 태어나는 게 좋은데, 이 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도 되게 현실적인 사실은 재현인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잘 사는 집 애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GMO 들어간 이런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가공육 안 먹고, 소돼지, 닭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 등급으로 먹고, 그 다음에 요리도 배민 이런 거 배달 음식 최대한 안 먹고, 뭐 사람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이제 엄마가 직접,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쓰더라도 요리된 음식을 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여기 김영민이 쓰기를,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최대한 버텼다가 학술회의가 끝난 뒤 열리는 회식에 참여하라. 그곳에서는 대개 양질의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꼭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정치외교학이라서 비싼 음식을 먹나 본데, 아무튼 이제 이게 자취할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이렇게 맛있게 잘 못 먹으니까 또 집에 가서 엄마가 이렇게 뭐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자취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배에다가 최대한 많이 이제 축적을 하고, 다 못 먹는 거는 남은 거 저 싸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갖고 가서 요만한 원룸에 이런 저기, 아니면 이제 기숙사나 이런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섭생이 되게 중요하다. 일단은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여긴 진짜 되게 뜨끔한데, 음주가 아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학인이라면. 저는 학인이긴 한데 음주는 안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운동할 기운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일단 쉬어야 한다. 이때는 윈스턴 처칠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좋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영민은 이렇게 곳곳에 유명인들의 말을 되게 인용을 잘하는데, 어떨 때는 따옴표 없이 이러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다 해서 약간 간접 인용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해요. 근데 항상 보면 적재적소에 되게 잘 배치돼 있고, 기회가 된다면 처칠이 어디서 이런 말을 했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묻자 처칠은 이렇게 대답했다. 에너지 절약이 관건이다. 앉을 수 있는데도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누울 수 있는데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김영화가 알쓸신잡에서 했던 말인가? 저는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저는 절대로 에너지 100%를 쏟지 않는단가. 저는 주로 누워 있는다고. 이제 그냥 반쯤은 농담이겠지만,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성실한 작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함의는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체력이 이처럼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그 한정된 자원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정신력도. 사실 저는 이제 체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막 영감이 넘친다고 오늘은 딱 이만큼만 쓰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에너지는 뭐 읽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애를 갈구는데 이제 쓴다든지, 지금 수의 배열을 보고서 규칙을 찾는 뭐 이런 걸 쓴다든지 딱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앉을 수 있는데도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누울 수 있는데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가사 이런 걸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래 살아남는다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이 맥락에서는 내가 더 오랫동안 읽고 쓸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다.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웃겨가지고 읽겠습니다. 아놀드 슈와제너거나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근육 덩어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들이야말로 학문에 적합한 인재인데 그 몸을 가지고 왜 영화배우를 했어? 대학원에 갔어야지. 체력이 좋으니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텐데.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가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이 안타까움은 사그라들었다. 장미란 선수 팬이에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절 시키세요. 제가 또 여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다들 열심히 하고 이게 팽팽 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이제 해야 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이제 유학이나 연구년에 대한 건데, 주변에 교수들 연구년이라고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음주와 골프와 관광으로 소진하는 교수들도 많았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온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괴롭히고,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자연스레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기껏 놀기 위해, 그리고 자식에게 영어 조기 교육이라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단 말인가, 이제 이런 식의 말들. 근데 이것도 애가 있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본분을 잃지 이제 말아야 된다는 거고, 여러 꼭지들이 되게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모범생의 자세로만은 부족하다. 공부와 창의성. 하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창의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입시제도 비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들을 뭐 주구장창 이렇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암기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창의력적인 게 안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과목이든 엄청난 학습량이 요구되거든요. 암기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곱셈 9구단을 못 외우고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분수의 정의를 모르고 대분수, 가분수, 진분수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분수 수셈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의 정의를 모르고서 수평잡기, 저기 지금 양팔저울 있는데 뭐 수평잡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 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확장하느냐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창의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천재의 영역인데, 그 이후에 오는 어떤 것, 그러니까 장르의 패러다임을 이제 새로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학교 교육에서 네, 좀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최대한 이제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초등의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그 이른바 창의의
가까운 애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런 생각은 이제 제가 학부모로서 해보는 건데, 전체 이제 우리가 이 공부 창의성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뭐야,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하고. 근데 참 그게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로봇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이더라고요. On Creativity, 창의성에 관한 글, 이런 거를 썼나 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생각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아, 여기였네. 여기 이제 보면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 인용인데, 저는 이 말뜻을 아시모프를 읽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공부가 돼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몇 개의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에서 뭔가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타포가 되게 인상적인데, 비유가 이거를 그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충 시절에 물속을 떠다니는 멍게는 뇌가 있지만 성체가 되어 적당한 장소에 고착된 멍게는 자신의 뇌를 먹어버린다고 한다. 이제 안정되었으니 떠돌아다니는 시절에나 필요했던 기관을 폐기해버린다는 곳이다. 그러니까 뇌가 있을 때의 멍게가 행복한 건지 뇌가 없어진 멍게가 행복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요는 너무 안온한 환경에 자신을 방치해두면 새로운 생각을 할 역량 자체가 퇴화해 버릴 것이다 라는 거고, 우리는 멍게가 아니므로 흥미로운 험지를 기꺼이 찾아다녀야 한다. 근데 이런 식의 지적인 긴장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왕년에 굉장히 똑똑했으나 또 성실했으나 이제 4, 50대 나중에 이제 노년이죠. 그렇게 가면서 책 한 권 쓰지 않는 학자인데, 그것도 인문학자인데 연구서 한 권 내지 않고 이제 나중에 퇴임하게 되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퇴임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어쨌거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는 사람이 또 딱히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었고요.